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 번쯤 귀 기울여 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지럼증, 잦은 소화 불편, 머리가 맑지 않은 아침,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이 사실 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오랫동안 몸의 여러 현상을 따로따로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하나의 관점이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 관점이 바로 장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흔들리고 장이 회복되면 우리 삶 전체가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차근차근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흐릿해지면 뇌를 의심하고 우울감이 오면 마음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사실은 더 아래, 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염증 반응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최근 들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을 잊은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을 뿐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장 내부에서 발생한 염증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 뇌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 구성이 무너지면 장벽이 약해지는데 이 약해진 장벽은 마치 금이 간 벽처럼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독소와 염증 분자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죠.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뇌에 도달한 염증 물질은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신경세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력 저하, 기분 변화, 수면 문제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71세 한도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자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에 불안을 느끼셨죠. 가족들도 걱정이 되어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 검사에서는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뇌경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며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분이 장 건강과 뇌 건강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장내 세균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검사를 받아본 결과 장내 세균 구성에 심한 불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좋은 균은 매우 적고 나쁜 균과 염증 수치는 높게 나타났죠. 의사는 장 염증을 먼저 다스려 보자고 제안했고 그분은 식단을 조절하고 유산균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발효식품을 늘렸으며 규칙적으로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고 약속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도 들었고 밤에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장내 세균 검사를 받아보니 균형이 많이 회복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크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억력 문제가 뇌가 아닌 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처럼 뇌를 바로 치료하기보다 염증의 출발지인 장을 먼저 진정시키는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긴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혈액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장이 보내는 염증 신호가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근 3개월 동안의 증상을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 머리가 무거웠는지, 언제 속이 불편했는지, 언제 잠을 잘 못 잤는지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억력이나 집중력 문제로 뇌 검사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장내 세균 검사나 염증 수치 검사도 함께 해보시길 권합니다. 장 건강을 먼저 돌보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 건강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약해진 장을 더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반복해온 생활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공식품, 잦은 진통제와 항생제 복용,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화. 이 5가지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장내 환경을 흐트러뜨리고 염증을 확산시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장내에 좋은 균이 살아갈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진통제와 항생제는 균형 잡힌 장내 세균 생태계를 무너뜨립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독소가 쌓이며 스트레스는 장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장 점막이 얇아지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것까지 더해지면 장은 점점 더 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76세 유정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생활이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밥을 해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혼자 먹기 위해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것이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의점 음식과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죠.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점심은 도시락, 저녁도 간단한 가공식품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조금 나아지면 또 걷다가 다시 아프면 또 진통제를 먹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감기에 걸려 항생제를 처방받기도 했죠. 혼자 사는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무릎이 아프니 바깥 활동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운동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자 그분의 몸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늘 피곤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으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잠깐일 뿐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은 없었죠.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장 건강에 대해 물었고 그분은 자신의 증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장내 염증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 장내 세균 구성도 매우 불균형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분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편의점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밥을 지어 먹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요리는 아니어도 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한두 가지만 곁들여도 충분했습니다.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먹기로 하고 무릎 통증 관리를 위해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도 하루 일과에 넣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더부룩한 증상이 줄어들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무거움도 많이 가벼워졌죠.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장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섭취하는 음식과 생활 패턴을 단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를 하나씩 줄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일주일 중 3일만 가공식품 없는 날로 정해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처럼 규칙적으로 정하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정리하여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약인지 복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재료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발효식품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하지만 염증을 진정시키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혈액순환까지 돕는 자연식품을 찾는다면 생강만큼 효과적인 것도 드뭅니다. 혹시 생강을 그저 음식의 향을 내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서 매우 복합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장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죠. 더 놀라운 것은 생강이 장내 세균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좋은 균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장내 균형이 회복되면 장과 뇌를 연결하는 축 전체가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뇌도 편안해지고 뇌가 편안해지면 우리 마음과 몸 전체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68세 정혜복 씨의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늘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인내시경을 권유받았지만 큰 병이 발견될까봐 두려워 미루고 있었죠. 소화제를 달고 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생강이 소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우려 마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강 서너 조각을 머그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려낸 후 천천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강한 맛이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신 생강차 덕분인지 속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하루 종일 더부룩함이 덜했습니다. 이 변화가 반가워서 저녁에도 생강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국이나 찌개에 생강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죠. 된장찌개에 생강 몇 조각, 미역국에도 생강을 넣으니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아침에는 생강차, 저녁에는 생강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늘 답답하던 속이 한결 편안해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많이 사라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중간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은 생강이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고 이 작은 습관이 자신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강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양을 그러나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생강 한두 조각을 차에 은은하게 우려내는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너무 진하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침에 공복에 마셨을 때 속이 더부룩하다면 식후로 시간을 옮겨 드셔보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되지만 몸이 원하는 효과를 더 분명히 느끼고 싶다면 생강과 잘 맞는 짝을 함께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재료를 생강과 함께 사용해 보셨나요? 꿀, 대추, 계피, 등푸른 생선, 마늘, 무. 이런 식재료들은 생강과 결합할 때 서로의 효능을 증폭시킵니다.
꿀은 생강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항염 효과를 더해줍니다. 대추는 생강이 따뜻한 성질을 보완하며 기운을 푹 돋아줍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생강의 항염 효과와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무는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어떤 조합은 장 점막 보호에 특히 효과적이고 어떤 조합은 혈액순환에 또 어떤 조합은 숙면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가지 조합만 충분히 느껴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73세 문성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겨울만 되면 몸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린 기운이 느껴졌으며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겨울에 두세 번씩 감기를 앓는 것이 일상이었고 감기에 걸리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분은 생강을 활용해 보기로 결심했지만 생강만으로는 맛이 너무 강해서 꾸준히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강에 다른 재료를 함께 넣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생강과 꿀을 조합했습니다. 생강 서너 조각을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린 후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마셨습니다. 꿀이 들어가니 생강이 매운맛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목 넘김도 훨씬 편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생강꿀차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여 차로 마셨습니다. 생강 서너 조각과 대추 대여섯 개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은은하게 끓였습니다. 은은한 단맛과 생강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마시기 좋았고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차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생강꿀차, 저녁에는 생강대추차를 마시는 습관을 한 달 정도 계속하자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불 속이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서너 번 감기를 앓았는데 이번 겨울은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그분은 자신이 그 겨울을 훨씬 가볍게 넘겼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겨울이 끝나갈 때쯤이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겨울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라는 간단한 조합이 자신의 겨울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절과 관계없이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생강을 다른 재료와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섞지 말고 하루 한 조합씩만 충분히 느껴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오늘은 생강과 꿀, 내일은 생강과 대추처럼 단순한 조합부터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진하지 않게 약하게 우려내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기호에 맞춰 농도와 조합을 조절하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의 회복은 속도가 더딥니다. 하루 먹고 다음 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며칠 시도하다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포기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장내 환경이 바뀌고 좋은 균이 자리를 잡는 데에는 적어도 한 계절이 걸립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구성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쁜 균이 줄어들고 좋은 균이 늘어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황폐해진 땅에 씨를 뿌리고 좋은 흙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듯이 장 건강 회복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강 역시 양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복용 시간과 체질에 따른 조절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먹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9세 서인호 씨의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변에서 이것저것 권하는 건강법이 많았지만 어느 것 하나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하다가 효과가 안 보이면 금방 포기하는 것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 건강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생강이 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연자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생강차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라는 것에 의욕이 있었고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차에 들어서자 의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고 매일 똑같은 루틴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귀찮아서 그냥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3주차가 되자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강연에서 들었던 3개월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완주해보자. 효과가 없더라도 3개월은 해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생강의 양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생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맛이 강했는데 양을 절반으로 줄이니 부담이 덜했습니다. 또 달력에 매일 생강차를 마신 날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 표시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보니 성취감도 느껴지고 중간에 포기하기가 아까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좀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개월째에 들어서자 변화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분은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가 맑고 속이 편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고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는데 이제는 저녁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3개월을 완주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2주차나 3주차에 포기했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었고 하루라도 걸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강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이왕 시작했으니 완주해보자는 마음이 장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달력에 매일 생강을 마신 날을 체크 표시해 보세요. 하나씩 쌓여가는 체크 표시를 보면 중간에 포기하기가 아까워집니다. 그리고 생강은 밤보다는 아침 또는 낮에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저녁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찾아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많아 보이셨다면 단 한 가지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장을 살리면 머리도 마음도 함께 회복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그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심지어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 한 조각으로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생강 서너 조각을 머그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마시는 것.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장을 살리고 장이 살아나면 뇌도 깨어나며 결국 우리 삶 전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길 위에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을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